제가 6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습관을 지속하고 있고 또 저 개인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평범한 사람들도 습관에 성공하도록 도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루 10분 습관 세계란 이런 새로운 습관 전략 덕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루 10분 습관 세계를 아무리 강조해도 습관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주구장창 강조하는 게 이 기초적인 습관 근육이 생기려면 최소 90일 동안은 습관 3개만 매일 100% 성공하는 것에 이렇게 집중을 해라. 이거였는데요. 제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누누이 강조해도 꼭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몰래 숨어서 습관 3개는 뭔가 좀 작은 것 같고 해서 습관 5개, 6개, 뭐 7개, 10개 이렇게 자꾸 추가해서 실천을 하다가 결국은 이런 욕심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이 정말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그 마음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10분 습관 3개로 이렇게 며칠 습관을 이렇게 성공을 해보면 뭔가 자신감도 좀 생기고 뭔가 열정도 좀 더 뜨거워지는 것 같고 이런 걸 분명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신감 때문에 좀 더 빠르게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팔굽혀펴기 이거 5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책도 좀 10분 하는 것도 넣고 실내 자전거도 좀 5분 타는 것도 넣고 이거 좀 부족하니까 뭔가 수영도 한번 30분 넣고 이렇게 계속 습관 개수를 이렇게 늘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일이 우리 뜻대로 잘 풀려나가면 좋겠지만 안 그렇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지난 뭐 한 달을 돌아봐도 회사 업무가 꼬이는 날도 있고 또 뭐 친구하고 갑자기 싸우거나 뭔가 투자했던 곳에서 손실을 이렇게 경험하는 날들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날에는 여지없이 뭐가 되냐면 이 우리의 감정이 무너져요. 네, 감정이 한번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 습관 5개, 습관 10개 이걸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 뇌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거부감을 나타내고 뭔가 엄두를 못 나게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한번 하루 습관에 실패하고 나서 그 다음 날에도 어제 내가 습관 못한 거를 스스로 이제 자책을 하고 또 습관을 못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완전히 포기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욕심을 내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의 레파토리가 정말 놀랍도록 이렇게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습관 초기엔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고 하는 그런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제 습관 롤모델은 스티븐 기즈인데요. 그가 이제 스티븐 기즈가 구독자에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매주 이메일 편지를 보내줘요. 근데 어느 날 이 한 통의 편지를 읽고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였냐면 한 구독자 미국인이 이 습관을 실천하고 있는데 이 스티븐 기즈에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습관 3개를 실천하다 보니까 뭔가 자신감이 생겼는데 2가지 정도 습관을 추가해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스티븐 기즈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습관 개수를 늘려서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습관 3개를 더 충실히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이죠. 저는 이 글을 읽고 정말 크게 공감을 했는데 그러니까 책 2페이지를 넘어서 책 20페이지를 읽는 것처럼 이 제 꿈인 습관 전문 작가가 되는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습관에 관련된 책을 더 자주, 더 많이 읽는 게 더 중요하다. 새로운 습관을 늘리는 것보다 이거를 이제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결국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핵심 메시지였어요. 저는 모든 일에는 레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습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습관 레벨이 0부터 10까지 있다고 하면은 이제 막 습관을 시작을 했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습관을 시작을 했지만 중도에 포기를 한 이런 분들이 그럼 그런 분들의 습관 레벨이 그러면 어느 정도냐? 네, 당연히 0과 1 사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면에 하버드 대학 졸업을 했고 세계적인 습관 전문가인 찰스 두이그 습관엠이라는 책을 썼죠. 이분이나 아니면은 제 습관 롤모델인 스티븐 기즈 같은 분들은 습관 레벨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네,
한 10 정도, 네, 전문가니까 10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 6년 동안 습관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100% 매일 성공하고 있으니까 제 스스로 봤을 때는 제 습관 레벨이 한 6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네, 이제 막 습관을 시작해서 1년이 채 안 되신 분들의 습관 레벨은 몇이나 될까요? 네, 분명히 습관 레벨이 저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람들은 이 본인의 습관 레벨은 생각을 안 하시고 조금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주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뭔가 막 이렇게 걸음마를 배운 아이가 갑자기 달리기를 한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중간에 바로 넘어지고 말죠. 이렇게 나의 레벨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습관 개수를 자꾸 이렇게 3개에서 5개, 10개 이렇게 늘리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기초적인 습관 근육이 생기는 이 90일 동안은 정말 여러분들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루 10분 습관 3개만 저를 믿고 꼭 실천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걸로는 납득이 될까 말까 한다고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초반에 욕심을 부리면 왜 안 되는지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미국에 주목받는 신세대 심리학자인 피트 홀린스라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쓴 어웨이크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안전지대, 그리고 학습지대, 그리고 공포지대라는 개념을 예로 들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개념의 핵심은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안전지대에서 이렇게 살짝 벗어나서 학습지대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처음부터 욕심을 좀 많이 부려서 이 학습지대, 이 중간에 있는 학습지대를 건너뛰고 공포지대로 갑자기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네, 중도 포기할 가능성이 정말 높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네, 여기 직장인 A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A씨는 어제까지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았는데 이 뭔가 하나의 동기부여 동영상을 한번 이렇게 시청을 하고 나서 네, 크게 느낀 바가 있고 또 반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짐을 하죠.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네, 오늘부터 정말 열심히 살자.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때부터 막 뭔가 이제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을 하죠. 뭔가 빠르게 성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에 좀 무리하게, 네,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계획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책 한 권 읽지 않았는데 1년 동안 책 100권 읽기, 이걸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월급 받으면은 카드 회사로 전부, 네, 월급이 빠져나가던 이런 텅 빈 이런 통장만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1년에 10억 모으기, 이런 목표를 정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커다란 목표를 정하면 물론 네, 체면은 쓰죠. 체면은 서. 근데 이 얼마나 이게 부러워할 만한 멋진 목표예요. 근데 이게 거창하다 보니까 이걸 달성할 가능성은 어때요? 네, 정말 매우 낮죠. 왜냐하면 이런 높은 목표들은 우리 뇌를, 네, 공포지대로 억지로 이렇게 밀어넣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공포를 느끼면 어떨까요? 네, 인간은 다시 이런 안정감을 느끼는 이 안전지대, 네, 안전지대로 도망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용수철을 이렇게 가만히 있던 거를 쭉 잡아당겼다가 탁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원래 자리로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공포지대에 있으면 바로 안전지대로 도망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뇌가 이 공포지대에서 안전지대로 도망가려고 하냐면 우리 뇌가 갑자기 놀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평상시에 이 내 주인이라는 사람이 게으르고 잠만 잤는데 갑자기 뭔가 무리를 해서 책을 하루에 1시간씩 읽는다. 그러면은 우리 뇌 입장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큰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 살라고 계속 옆에서 유혹의 말을 쫑알쫑알 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인장이 중도 포기를 결국에는 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처럼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학습지대를 건너뛰고 공포지대로 이렇게 진입하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용수철처럼 도돌이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조금만 움직여서 이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공포지대로 안 가고 이 중간에 있는 학습지대에 들어가게 되면 이곳에서 대부분의 성장과 실력이 이렇게 향상되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학습지대는 이 안전지대에 해당하는 공간에서 조금 벗어난 이 적정불안 상태의 공간을 일컫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적정불안이라는 게 뭐냐? 이 적정불안은 긴장이 생겼지만 뭔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중간에 있는 상태, 요거를 이제 적정불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행력이 뭔가 높아질 정도로만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이렇게 떨어질 만큼 막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뭔가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바로 학습지대에 있는 이 적정불안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좋을 것 같지만 정말 이 스트레스가 없다고 하면 우리 삶이 되게 무기력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를 유지해 주면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일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견딜 만한 이런 스트레스 정도를 적정 불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정 불안은 이 나의 습관 레벨에 맞게 습관 개수와 습관 소요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 습관을 막 시작한 이런 사람들, 습관 초보자들은 습관 레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습관 초보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사항이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최소 90일 동안은 하루 10분 안에 실천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습관 3가지를 매일 100% 성공해야 기초적인 습관 근육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습관 개수를 5개, 6개, 10개 이렇게 막 늘리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또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은 시작도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습관을 지속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이런 목표를 달성을 하고 또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은 금물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하루 10분 습관 세계라는 이 학습지대에서 이 적정 불안을 느끼면서 90일 동안 매일 100% 습관의 성공부터 이뤄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